오늘 할 얘기는 내 삶의 통제권, 생각의 통제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프놈펜에서 시엠립으로 넘어가는 날입니다. 지금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고요. 여기 아래들 버스들 보이죠? 여기는 2층 대기실입니다. 시엠립까지는 한 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여기 나무가 이거 화장실이거든요. 나름 쾌적한 좋은 버스를 예약을 했습니다. 삶의 통제권이라고 하는 게 작품에서의 캐릭터들을 봐도 알 수 있는데, 보통은 내 삶의 통제권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와 실제 나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극단적인 예시로 매트릭스의 네오는 자기 안에 절대자라고 하는 네오의 가능성이 있지만 스스로 깨닫고 있지 못하죠. 라이온 킹의 심바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왕이 될 자질을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깨닫고 있지 못하죠. 타이타닉, 로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적어가 혹은 트라우마 이런 것에 갇혀가지고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그거를 이제 사랑과 멘토를 통해서 깨부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결에서의 이야기라는 거죠. 시엠랩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시엠랩이구나. 프놈펜이랑 확실히 경치도 다르고 뭔가 좀 더 정겨운 느낌이 나네요. 내 삶의 통제권이란 말을 하고 있었죠. 잠깐만요, 툭툭 좀 부르고요. 저는 여행을, 패키지 여행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데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행 일정에 통제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밥 먹으세요, 몇 시부터 언제까지 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숨 막혀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군대에서도 제일 힘들었던 게 저는 그거였거든요. 주머니에 손 못 넣게 하고 짝다리 못 찍게 하는 이런 거, 사소한 거. 그 사소한 거, 그런 거 하나조차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 I booked already. 이런 툭툭 기사님의 호객행위도 사실 여행에서의 짜증스러운 순간이지만 자유여행이니까 가능한 그런 거기도 하죠. You want 308? Reason? Yeah, it's me. Thank you. 사실 내 삶의 통제권을 내가 가지는 거, 이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에 파묻혀 있다 보면은 내가 정말 내 삶의 통제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나를 살지 않고 사회를 살고 지금을 살지 않고 미래를 살기 때문에 통제권이 사회에 흔들리고 미래에 있는 어떤 한순간 내에 흔들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내가 아니라 타인을 산다는 거죠. 내가 만들어준 나의 분신, 나의 가면, 나의 페르소나, 이거를 살게 된다는 거죠. 진짜나 참나를 살게 되잖아. 그래서 우울해지고 삶에 낙이 없어지고 의미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은 돈, 좋은 차, 넓은 집, 이런 게 그게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그것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라 또 좀 시끄러우니까 일단 가서 이야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략 안내를 받았고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욕실이고요. 온수기 있고 책상이 늘 중요합니다. 저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침대 퀸 사이즈 같죠. 그리고 창문들 이것저것, 선풍기, 에어컨, 여기 조그맣게 테라스도 있고요. 아까 풍경은 뭐 이렇습니다. 기왕 소개하는 거 여기 옥상 정원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2층이고 이렇게 3층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3층에 도착하면은 왼쪽이 선라이즈 정원, 여기서 일출을 볼 수 있대요. 해가 뭐 저쪽에서 뜨겠죠 아마도. 시엠립의 동네 풍경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가면 선라이즈 정원입니다. 여기서는 일몰을 볼 수 있다고 해요. 저쪽에서 아마 해가 지겠죠. 그리고 여기 뭐 공용 부엌이 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웬만하게 있을 거 다 있네요. 명상을 하는 이유와 여행을 하는 이유가 똑같이 다인마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상을 하는 거는 지금 숨을 쉬고 있는 나에게 온전히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게 명상의 기본이죠. 여행도 명상과 되게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여행을 할 때는 우리가 평소에 도시를 걷거나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이럴 때와 다르게 뭘 하냐면 끊임없이 주위를 관찰하죠. 자연을 보고 건물을 보고 감탄하고 맛있는 걸 먹고 감각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시각, 미각, 청각, 이런 모든 것들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각에 집중을 하는 것이 일종의 명상에 작용을 해서 인간 본연이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충족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을 보고 하는 것도 다 일종의 감각 명상과 비슷한 거라서 여행을 자주 다니면은 정신 건강에 좋은 거죠. 작품의 12단계 과정을 보면은 일상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개고생을 하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한단 말이죠. 이론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나아진 것도 없고 상황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주인공 내면만 바뀌어 있는 거죠. 예전과 다른 형태로. 그게 이제 모든 이야기의 기본 공식이란 말이죠. 성장의 기본 공식이기도 하고 치유의 기본이 되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튼 평화롭네요. 프놈펜에서는 소매치기랑 어제 맞아 아니 밤에 총소리가 들려요. 총소리인지 아닌지는 구분을 하잖아요. 멀지도 않은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거예요. 밤에 자려고 하는데 그 소리 듣고 이게 뭐야 싶더라니까요. 프놈펜을 빨리 빠져나온 건 되게 좋은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총알이 나에게 향할 리도 없을 테고 소매치기도 많지만 저는 조심을 잘 하기 때문에 내 이야기가 아닌 것을 알고 있지만 옛날에 인도네시아에서 한번 겪어봐서 소매치기는 방어를 잘 하거든요. 그런 거를 경계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도시에 오래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바로 빠져나왔는데 빨리 오긴 잘한 것 같습니다. 마트 장 좀 보고 저녁에 먹을 거. 시원해. 에어컨. 천국이다. 2.46달러 3,000원 하겠네. 사인 누룽지 K과자. 뭐 불닭볶음면은 없는 나라가 없죠. 이거 닭 그림 제 친구가 그렸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덥진 않아요. 솔직히 우리나라 여름이 훨씬 더운 것 같아요. 여기가 우기라서 오히려 비가 많이 와서 해도 막 쨍쨍 내리쬐지 않고 늘 구름에 가려져 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원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막 엄청 습한 느낌도 아니고. 그래서 우기에 캄보디아 오는 거 추천드립니다. 물도 많아서 메콩강이나 강들도 훨씬 예쁘고. 블록이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밥은 그냥 옅은 케찹을 비벼놓은 듯한 맛. 뒷다리 고기 같은데 되게 질겨요. 제육볶음 같기도 하고 알 수 없죠. 맛이 없진 않습니다. 소금을 타야 되나? 가격 대비는 영 별로인 것 같습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햄버거나 사 먹을까? 갑자기 대기 일시처럼 하늘이 어두워지면 이렇게 피콜이 쏟아진다는 기분입니다. 비가 엄청 시원하게 내려요. 이러면은 기온도 떨어져가지고 기분이 좋거든요. 공기가 되게 깨끗해졌습니다. 뭔가 맑아졌어요. 이러한 정신 상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그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추상적인 어떤 생각의 안개가 머릿속에 가득 자리 잡아서 그 안개로부터 만들어진 어떤 진짜 내가 아닌 페르소나, 나의 어떤 가면으로 살게 되거든요. 작품에서의 주인공의 여정에서의 답은 모두 주인공 안에 있듯이 똑같이 그 이야기를 만드는 작가의 어떤 답도 작가 내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 철학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결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나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경험도 필요할 테고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설익은 지식, 설익은 경험, 설익은 연구 같은 것으로 세상 모든 것을 다 깨달은 양 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저도 늘 조심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기 삶의 통제권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마감에 쫓겨서 혹은 환경에 쫓겨서 여러 가지 것들에 쫓겨서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어떤 상황에 흔들리며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오히려 선명하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삶의 목표는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구나. 합리화하지 말고 숙제가 있다면은 야금야금 뭐 급할 것도 없죠. 천천히 해나가면 되는 것이니까 나를 잘 들여다보고 숙제를 발견하는 것이 1번일 테고요. 강아지들 길이 너무 험해. 제가 예전에 친구가 했던 말 중에 되게 별로라고 생각했던 말이 있거든요. 야, 인생 별거 없다, 그냥 대충 살면 된다 라고 하는 말을 한 친구가 있는데, 근데 그 말이 요즘 들어서는 어느 정도 와닿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삶은 되게 생각할 거리가 많고 잘 살기 위해서 고민해야 할 것도 많고 정말 진짜 생각만 해도
아찔한 만큼의 많은 고민과 막 이런 것들이 쌓여야지 저는 삶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 끝에는 결국에는 삶은 별거 아니다, 이거 하나야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거 하나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날이 어두웠죠? 밤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선명하게 바르게 산다는 게 착하게 산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뭐 효율적으로 산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뭔가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내 생각대로 잘 살고 있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부족함 없이 행복하다라고 느껴도 사실 그게 진짜 선명한 행복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 자체는 모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은 안전한 불행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감당 가능한 불행 이런 거는 직면하지 않고 적당히 묻어버린 채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참나를 살고 있나,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면 되긴 하는데, 참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용어를 설명하고 막 이러자니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설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설명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슬슬 야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음식에 정신 팔리면 안 돼. 마지막 씬을 찍어야 돼. 사실 지금 오늘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너무 어려운 주제로 시작을 해서, 제가 무슨 석가모니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평생 고만 닦는 스님들도 모르는 답을. 근데 이런 쉬운 물음에 쉽게 답하는 법은 있습니다. 어느 물음에나 잘 딱 들어맞는 답이죠. 집착하지 말아라. 그 말이 저는 되게 무적의 말이고, 때로는 저한테 되게 힘을 주는 말이기도 하는데, 저 지금 술 안 먹었거든요. 멀쩡합니다. 잠도 잘 잤고 뭐 머시룸 마약류 이런 거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답이 안 나오는 문제를 쉽게 답을 내리면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 제주도 살 때 그 한참 동안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올레길 1번부터 26번까지 걸으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나올 때까지 자꾸 시작을 하지 말아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6번 길이었나? 7번 길 걸을 때쯤에 갑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계속해서 다듬고 야금야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할 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 삶의 통제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어렴풋하게 뭔가 제 안에 답은 나와 있는데, 말로 꺼내서 쉽게 설명을 하기 힘들거든요. 그거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과도 다름이 없어서 일단은 여행을 하면서 혹은 살면서 혹은 고민을 해보거든요. 근데 쉽게 답을 내리고 싶진 않거든요. 야, 인생 별거 없어 라고 그냥 퉁치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제 삶 자체가 정말 의미 없는 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과정에서 항상 재미를 찾고 답이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해나가는 과정 안에서 즐거움과 의미를 찾아가는 게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음이 되게 중요하고, 이런 거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 저에게는 되게 즐거운 거라서요. 이야기 속 주인공은 삶의 통제권을 찾아 떠난다. 고난과 역경을 딛고 돌아온 일상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그러나 인물의 내면에는 삶의 통제권이 자리 잡았다. 그는 더 이상 휩쓸리지 않는다. 휩쓸리지 않는 사람은 유연하고 단단하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엔딩이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끝까지 봤다고 느끼는 것은 세상을 살지 않고 자신을 살게 된 인물의 단단함 때문일 것이다.